근데 이재명 지사는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제가 이재명 시장 시절에 도지사 됐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부담일 수 있는데 일 시키면 싫어하거든 일단. 그쵸.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했더니 신상 필벌을 확실하겠다. 네, 그거는 자신할 수 있다. 예. 맞아요.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두 가지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계곡. 예. 계곡 때 시민들 어떻게 쓸 때는 두 번째 신천지. 네. 쳐들어갔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이 시대가 왜 이재명을 부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치 비와 그땐 왜 장인수 기자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최강욱 TV 그리고 박시영 TV가 함께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 장인수 기자 포문 한번 열어주시죠. 제가 사실 이재명 시장, 예. 성남시장 됐을 때 성남시를 출입했었어요. 그랬어요? 친구는 없어요. 한 두 번쯤 봤어. 저는 딱 시장 됐을 때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지만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처음. 예. 예. 그때 깜짝 놀랐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탁월한 게 언론, 사람들의 관심을 나한테 집중시키는 능력이 진짜 탁월해요. 왜냐면 그래요? 일개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용인시장, 수원시장, 비슷한 뭐 고양시장 누가 이렇게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니 예,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처음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정부가 무슨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그러니까 97년 IMF 이후에 처음 들어본 거야. 지방 정부가. 야, 그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시장 때 처음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거주 불만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행정에 대한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걸 쭉 조사를 해서 제가 브리핑을 제가 했었는데 그 어디가 좀 안 좋게 나온 데들 있잖아요. 어떤 동네가 됐던 어떤 이슈가 됐던 그러면 담당 국장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동장이 있거나 옛날로 치면 야, 그거 이제 질책을 하는데 무섭게 하더라고. 네. 근데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했거든요. 예. 이대엽 시장 시절에 전임 시장 시절에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가 성남이. 그래서 그거를 깨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조사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으니까 그걸 계기 삼아서 드라이브를 거는데 맞아요. 예. 제가 그때는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저분 맞아요. 좀 예. 성격 보통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추진력도 세지만 약간 강골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좀 거침없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이제 국장들한테도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된 사람이 갖는 특징이지. 자기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네. 겪었던 한계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이 돼야 되겠다 결심한 거 아니에요? 네. 이대엽처럼 자민련분 이런 정치인으로 떠돌다가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성남시 가가지고 시장하면서 빼먹던 이런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 보면서 야 공무원 사회가 확실히 좀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네. 저 정도의 그립은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겠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처음 시장되고 혁신적인 걸 많이 했어요. 일단 그때 가장 이슈가 이제 성남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게 시청사가 이제 아방궁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호화청사 시청사, 논란이 예. 한참 일어난 용인시청, 성남시청 뭐 유명했지,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개 시청이 새로워지면서 이거 너무 호화청사 아니야? 시민들은 어려운데 공무원들만 너무 좋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MBC KBS에서 맨날 때릴 때예요. 예. 그래갖고 이재명 지사가 시장실이 저 위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공간으로 돌리고 2층에 사람들이 그 계단인가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면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 바로 있는 구석탱이에 허름하게 시장실을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요. 맞아요. 저도 아무나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게 시장실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CCTV 설치하고. 그렇죠. CCTV 설치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신선하지 사실 안 그러는데 되게 파격적인 조치였고. 말로는 쉽지만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민원인들이 그냥 막 들어가거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는 주요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본인의 서사에서 차관에서 나온 정책들이 꽤 많았어요. 생활 민감형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무상교복 본인이 이제 교복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뭐 어린이집에 과일을 공급해준다. 자기 그때 과일 그 못 파는 과일들 먹었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주빌리 은행 추진 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발빠르게 정책 이슈를 선도하고 다르다, 시원하다. 일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다르다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저는 특이한 건 뭐냐. 그 당시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었는데 왜 당신은 이재명 시장처럼 박근혜 정권과 싸우지 않느냐 이명박 정권과 싸우지 않느냐 근데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대부분 그 당시에 기초단체장들이 입 다물고 있었거든. 그렇죠. 정치권에서 다루는 이슈 괜히 중앙정부 찍히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만이 굉장히 싸움딱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야 보통 단체장하면 행정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유형의 그 행정가였어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예. 이재명 리더십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저는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부분만 신경 쓴다라는 게 맞아. 핵심인데 중앙정부랑 싸웠다라는 것도 이념 논쟁 갖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네, 단식할 때 단식했던 이유가 성남시가 이런저런 복지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중앙정부가 야 니네 먹고 살만한데 우리 앞으로 예산 안 줄래. 아니 우리가 없는 살림에 모라토리엄 그 선언하고 아끼고 줄여 쓰고 해서 복지하는 건데 그걸 낼름 뺏어가는 게 맞냐라고 해서 그때 단식을 한 거죠. 그거 예. 복지정책 골 때린 게 중앙정부 복지부가 허용 안 하면 못해. 그때 그랬었죠. 그런 시절도 예, 있었어요. 예. 황당했어요. 그때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 당시는 탑다운 방식으로 그 시장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그 당시는 좀 추진을 세게 했어요. 맞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기시사 때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이때는 좀 개척자, 창업자, 좌고우면하지 않는 좀 그 직진형, 혁신형 이런 리더십을 좀 몇 보여준 년도였죠 이게? 2010년부터 2010년 10년에 처음 18년까지 시작을 합니까? 2010년에. 재선했습니다. 10년, 14년. 재선을 하는데 2010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예, 때 예, 그 자꾸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있었던 게 성남에서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쩌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자꾸 방해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박근혜 정부. 그 이제 뭐 무상교복 그다음에 예. 청년 배당 맞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맞아요. 거죠. 청년배당 예. 엄청 싸웠죠. 이게 사실 필요한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속 저쪽 보수 정당에서 정치 쟁점화해서 못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인기를 끄니까. 되게 섬세해요. 꼼꼼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이 왜 이렇게 똑똑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행정학을 공부했어요. 나중에 법학했지만 그 석사할 때 네. 행정학을 했거든요. 제가 막 브리핑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행정학에서는 안 다른 영역인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행정학을 했더라고 석사에. 근데 변호사다 보니까 무슨 정책에 관련해서 갈등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지식도 많으니까 판단을 빨리 하시더라고. 예. 이게 왜냐하면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또 뭐 변호사 때 고문 변호사 때 자문 받고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은 행정도 알고 법도 아니까 저걸 빨리빨리 결정하고 추진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어요. 법률가가 행정을 할 때 가지는 유일한 장점이지. 그게. 그렇죠. 빠르죠. 뭔가 이거는 위법이 아니니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법의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관행이나 이런 게 지침이 있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 당시 생각을 해보시면요.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이후에 1년이 되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많은 흔히 말하는 친노 인사들 586 그 운동권 출신들이 단체장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렇죠. 광역단체장 안희정 이광재도 있고 예. 나중에 김두관 지사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다가 기초단체장은 청와대 출신들 참여정부 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재명 시장은 청와대 출신도 아니고 뭐 친노 인사도 아니었고 예. 과거 586 흔히 말하는 학생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분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변방에 있었던 분이야. 잘 몰랐어. 성남에서나 알아줬지 나머지 지역에서 잘 몰라. 그리고 그 전에 맞아요. 시장 선거 또 떨어졌었고 뭐 총선 나오려다 잘 안 됐었고 중원에서 계속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미지는 있었거든. 2008년에도 총선 도전하다 안 됐었어요. 근데 2010년에 됐단 말이야.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2006년 7년 요쯤에 열린우리당을 한 1년 정도 나가는데 그때 아마 이재명 그 대표가 부대변인 하고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당에 열린우리당에서. 그랬었죠. 정세균 대표 시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대변인 진짜 안 쳐주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 예. 별로 안 쳐줘요. 기자들도 지금도? 무시했지. 그러니까 부대변인이라고 기자들이 그러는데. 무시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 부대변이 그리고 숫자가. 예, 그렇죠. 뭐 여러 명이고 그냥 뭐 달아줄 거 없으면 부대변인 한번 달아주고 하던 자리였으니까. 그런데 부대변인이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성남 나가서 시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별종이었어. 맞아요. 예, 그냥 별종이었어. 예, 뭐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저런 애 하나 있나 보다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서 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독감 주사를 전면 무료로 맞추게 해주고요. 지역 상품권 이때 시작하고 무상 산후조리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대 그때 한번 크게 이슈됐어요. 신발 그렇죠, 깔창에 막 그렇죠. 신문지 예, 해갖고 예. 없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한다고 이거 뉴스 나자마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바로 발표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상 생리대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생리대는 공공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성남의료원 이게 기사 찾아보니까 이 성남의료원 이 병원 문제 때문에 내가 정치하고 그렇죠. 하게 뭐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 2010년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성남 구시가지가 진짜 낙후했고 지금도 좀 낙후했어요. 네. 구시가지는. 네. 수정구, 중원구. 예,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예, 서울에서, 달동네에서 막 네, 철거하면 네. 철거민들 가서 자리 잡고 했던 데여서 거기 종합병원이 없어서 구시가지에 성남의료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실제로 성남의료원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진짜 딱 해주면 내 삶이 좋아지고 바뀌는 것들이야. 그 국민들이 효능감을 처음 느낀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네, 야, 지방정부가 저런 걸 할 수 있었네. 네. 저게 되는구나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퍼스트 성남이라고 경기지사 도전할 때 전국 최초로 했던 성남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불장군 약간 네, 그 느낌이 이미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이게 큰 갈등으로는 안 나와서 저는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 스타일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자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장관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이렇게 장이 되면 공무원들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내보려고 해. 네. 예. 근데 제가 기자 생활 20년 하고 내린 그 관료 사회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적당히 어느 정도 힘들어져야 시민들, 국민들의 삶이 편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좀 거칠게 밀어붙인 측면은 있어서 공무원 사회에서 평가가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호불호가 있었는데 호불호가 세요. 예. 재선하면서는 평가가 굉장히 더 좋아졌죠. 초선 때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성과가 나오면 원래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다. 아 시가 일을 잘한다. 시장이 잘한다. 이러면 자기도 이렇게 좀 뿌듯해요. 원래 경기도에서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경기도민들이 좋아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잘하니까. 이게 잘 모르실 텐데 공무원들이 자기의 성과를 내는 게 내가 성과를 내도 그거를 눈으로 보이게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되는 측면도 많은데 제가 기자 생활 해보면 진짜 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공무원들은 기사 나는 거에 되게 큰 성취감을 느껴요. 자기가 했는데 이게 기사에 난다.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공무원들한테는. 맞아요. 신문 스크랩에서 딱 보고 수첩에다 끼워갖고 다녀.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이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좋은 일로 행정을 잘해서 취재를 가보면 되게 적극적인 물론 이제 우리는 언론에 나는 것도 싫어요 이런 데도 있어. 아 니네 잘했다고 칭찬해줄게 그래도 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지 마세요 그냥 우린 없는 게 좋아요 없는 사람 이런 공무원도 있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공무원들한테도 그 효능감을 준 시장인 거고 근데 그거는 그런 공무원도 있고 또 역시 이제 그 기존 관행에 물든 공무원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정부에서 스타로 이제 부상을 하니까 부상하죠. 586 출신의 다른 기초단체장들이 약간 질투도 있었어요. 너무 혼자 잘 나가니까. 이제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거든.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장인수 기자님 말했듯이 무슨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용적이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라니까. 나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서 달리 할 게 없으니 선거 때 출마해가지고 시장 되는 거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시민운동 통해서 현실에서 바꿔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고 시장 된 사람의 차이고 제가 이재명 시장 시절에 도지사 됐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시장을 하면서 어떤 행정 성과를 냈던 비결이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부담일 수 있는데 일 시키면 싫어하거든 일단. 그쵸. 안 하던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했더니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자신할 수 있다. 예. 맞아요. 그거는 아주 확실하게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더라고. 예, 뭔가 맞아요. 임무를 주고 네. 이거 제대로 해내면 반드시 그거는 인사로 보답하는. 예, 예. 보상과 처벌.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재명 그 공무원 사회 내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도 이재명 지사를 왜냐면 피곤하거든. 이런 사람이 상관으로 오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연 좋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들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비판적인 공무원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고향이 수원이다 보니까 또 이제 도청이 수원에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안 좋게 얘기하는 공무원들도 솔직히 있는데 저는 기관의 장이 예. 그냥 잘 보이고 웃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거는 약간 판타지라고 봐요. 신상필벌, 처벌과 보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야지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요. 이건 동아리나 조그만 부서 이런 박시영 TV 정도에서 하는
리더십이지.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되면 그건 판타지다. 예. 이게 시장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약간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주변 예. 참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문그룹 교수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요. 저 변방에서 새로운 실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끈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세지 않거든. 흔히 말하는 뭐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명문대 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정치 오래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었는데 자문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국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마치 좌파의 수괴로 악마화하는 뭐 이런 식의 언행들을 많이 해서 그런 이미지가 일부 구축돼 있는 면이 있죠. 그게 계속 장애가 되고 있고. 근데 시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소위 그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에 스스럼 없이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지를 끌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남다른 일이었지. 아마 시민들한테 경기지사 시절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두 가지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계곡. 예. 계곡 때 시민들 어떻게 설득이냐. 두 번째 신천지. 네. 신천지, 그렇죠. 쳐들어갔을 때. 그게 아마 임팩트가 제일 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할 때도 무슨 뭐 해병대 전우회 이런 데가 요즘 해병대 사건 나고 나서 해병대 전우회가 바른 해병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노력하는 면이 있지만 예전 해병대 전우회라는 게 빨간 모자 쓰고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 군복 입고 돌아다니고 막 맨날 무슨 일 있으면 태극기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그 빨간 깃발 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 찾아가가지고 다 대화하고 다 우군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 모란장 그 있었잖아요. 네, 모란장. 지사실에 해결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난제라고 하는 난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피하지 않아. 예. 이게 이제 잘못 씌워진 건데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저는 그게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를 네. 이대엽 시장 때 추진을 해요. 만들겠다라고. 이대엽이 추진을 하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그 시장이 돼서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그러고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또 반대를 해요. 코미디지. 지자체 가면 이런 일 자기들이 하자고 많은데 해놓고. 그때 여러분들 기사 찾다 보면 나중에 대장동 때문에 이제 구속되는 최윤길이라고 있어요. 최윤길 예. 성남시 기억나요. 의회 의장인데 예. 몇 명이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와요. 이걸 보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해놓고. 하자고 해갖고 추진을 한 거야. 예. 근데 시장 얼굴이 딱 바뀌니까 안 한대. 반대하래. 오더가 중앙당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손을 잡아요. 몇몇 한나라당 네네. 시의원들과 손을 잡아요. 그 네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통과를 시켜요.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념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든 뚫고 나가서 하는 쪽인데 이 스타일이 좀 강력하니까 좌파처럼 보일 뿐인 거지. 그렇지. 가는 방법이 강력하고 선명해서 전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게 좌파들의 천국 무슨 뭐 빨간 세상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불법 계곡 철거하고 신천지 이게 좌파 우파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대엽 씨가 도시개발공사를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그거를 만들어 놔야지 온데 개발하는 데에서 챙겨 먹기가 좋은 거죠.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지 좋지. 그 최모 의원은 왜 그걸 찬성했을까? 결국 그 사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죠.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먹거리를 이제 찾은 건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통해서 공적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프로젝트건 백현동 프로젝트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저 국힘 쪽에서는 자기들이 해먹던 방식으로 틀림없이 해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러붙고 악마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 경기지사 시절에 그 불법 계곡 때 그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동네는요 10,000원 올려서 70,000원 받아요. 아침에 엄마들이 애기들 놀리러 와요. 그래서 저녁 때 가요. 방학하면 초등학생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멀리 어딜 가요? 서민들이 해외를 갑니까? 1억 3천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3,500, 4,000 정도 투자를 했고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예,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행위입니다.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지상에서 밥을 먹고 개울가로 발 담그러 가는 것까지는 뭘 먹어 뭐라고 예.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일단은
지상에서 계열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사실은 그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네, 시원시원하죠. 예, 네. 젊었네요. 아니, 몇 년 안 됐는데, 한 7년 됐나요, 저거? 아유, 하도 검찰 이놈들이 괴롭히니까, 이재명 대표. 아유. 아,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고의 어떤 이 전국구 스타가 되고 결국 이제 대선 주자가 된 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계곡에 불법 시설물 철거한 게 있고, 돌아가 보면 아까 모란시장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성남 모란시장 옛날에 가면 그 시장 됐을 때까지만 해도 지저분하고. 즉석에서 닭을 잡고, 그 개 잡고. 개를 그 철창에 아유. 가둬갖고 개를 팔고 뭐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네. 이걸 못하게 합니다. 성남시장이 돼서 이걸 못하게 하고 또 지사가 돼서 한 거 중에 하나가 병원 수술실, 그러니까 경기도 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달게 해요. 예.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이걸 하는 순간 표가 이만큼이 그냥 날아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격렬하게 반대. 그 내 먹고 사는 게 걸려 있잖아요. 수술실에 CCTV는 의사들. 지금도 그래. 네, 상인. 의사들 예. 반발해. 시장 상인들 예. 니네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 어디 가서 뭐 먹고 살라고요? 딱 이렇게 되는 건데도 그게 전체 시민의 삶을 낡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나 표 의식 안 하고 할래. 저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감동한 포인트가 요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시장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핵심은 목표 지향형 리더십이에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하는 문제 해결력을 갖춘 정치인. 그게 이재명.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그때는 왜곡 보도를 안 했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수십 가지 구실을 닮아서 물어뜯을 텐데. 그때는 대선 주자로 안 본 아,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민주당 시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서민 출신이 서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제 물어뜯을 법 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새 이제 하도 검찰이 괴롭혀서 그런데 이때도 제가 성남시 나가면서 검찰이 왜 이러지 그랬던 게 이재명 시장이 시장 당선되고 선거법에 바로 걸려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는데 네. 그게 뭐냐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유세를 하면 안 돼. 역사 내에서.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렇지, 그렇지. 요 계단을 하나 내려가. 맞아요. 하나 더 내려가면 역사고 내려갔다가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신호등처럼 이렇게 지하로 건너는 네. 이건데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캠프에서 물어봤을 거야. 선관위에. 여기서 하는 건 괜찮냐. 그러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했는데 검찰이 이게 선거법 위반이야. 지하철 역사 내야. 그러면 이거 간단히 기소하면 되잖아요. 1년간 기소를 안 하고 한 달에 한 명씩 불러요. 그러면 그냥 기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 측근 누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았다. 계속 물먹이는 거지. 네. 예. 그거를 1년인가를 넘게 검찰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그게 정치 검찰이야.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때부터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 그래도 상대로. 수법이야, 그 네. 예전에 정진상 씨 그 만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때도 계속 그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게 있어서 늘 컴퓨터 가져가라고 놔놓는데 그 정도로 그 CCTV 계속 틀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흔히 말해서 꼼수 부리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았다. 투명하게 실제로 했다. 그 CCTV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국장 하나가 자기 전결로 다 처리를 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장님한테 다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CCTV 틀었다는 거 아니야. 당신 어디 나오냐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 오랫동안 모셨던 성남팀 만나보면 굉장히 유능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끼고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그 참모들, 국회의원들 참모들이라든가 단체장 참모들 만나보면 때가 묻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 그런 게 좀 덜해. 이재명 대표 그 도왔던 분들은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역단체장에서 평가하면 경기지사 때 늘 1위를 기록했죠.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특히 그 없는 분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대부업 이자 뭐 낮추는 채권 추심 관련해서 그리고 극저 신용대출 아주 어려운 사람들 신용대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법경찰제도 도입해서 뭐 단속하고 네. 뭐 전단지 성매매 전단지 뭐 이런 걸 퇴출시킨다든가 이런 사법 경찰제도의 역할을 좀 많이 높였죠. 이런 경기지사 때 굉장히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도지사 됐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저건데 공무원들 명찰 달게 한 거. 맞아. 그거 전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맞아요. 엄청나게 반발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네, 맞아요. 난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 공직자가 명색이 헌법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감추려고 한다? 그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반발했던 게 정공로. 네, 정공로가 세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념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단하다고 저는 느낀 게 제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정책 평가를 다 해봤는데 정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꽤 나왔단 말이에요. 종합평가 점수가 별로 안 높았어. 예. 근데 저한테 그게 1년 딱 됐을 때요. 또 1주년 취임 기념으로 여론조사 같은 거 하거든.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하는데 해봤더니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딱 조회를 하는데 간부들 조회를 하는데 200 몇십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전 공무원이 생중계를 보는 거야. 그 조회 시간에. 근데 거기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분인가 15분인가 브리핑을 했어요. 정책 평가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네. 시사점. 근데 이제 비판도 많이 했죠. 만족 수준이 이렇다 쭉 얘기하니까 기자들은 열심히 쓰는 거지. 그래갖고 그 공무원들이 다 본 거야. 근데 그거를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부르더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려라. 그래서 다음에 거기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별정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왜 이렇게 도민들이 평가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인수에서 만들었던 100대 과제, 50대 과제가 과연 도민들의 수용성, 도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했냐? 안 했거든.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해봐요. 학자들, 교수들이 자기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만 막 해. 그렇지.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 지호화폐라든가 몇 가지 핵심적인 공약들은 쫙 있는 반면에 엉성한 거야. 이게 짜임새가.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인수위 때 도민들의 의식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 캐치한 다음에 공약 수정을 해야 하는데 보강도 해야 하는데 그걸 건너뛴 거다. 지금이라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비상이 걸려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더라고. 정책 개발. 그런 다음에 2년차 때 딱 평가하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도민들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 나온 거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만 알리고 싶거든. 그렇죠. 좀 안 좋게 나오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 앞에서 전 공무원이 다 보는 방송에 저를 일부러 세우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런 정도로 이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까 이제 1기 때는 좀 탑다운 방식으로 본인이 개혁 의제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면 2기 때는 민심도 많이 듣고요. 버튼업 방식으로 참모들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도정을 이끌어 갑니다. 공무원도 함께 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1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이재명을 하늘이 내린 영웅처럼 지금 찬양하고 뭐 이재명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왜 이 시대에 국민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부각됐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이뤄냈는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 서서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걸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변방의 장소에서 지금 중앙의 대표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지 당내에 지금 비판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어디서 듣보잡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먹던 거를 지금 뺏어가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봐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누가 있고 족보가 뭔데 왜 여기 돌아가지고 지금 주인 행세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고쳐먹고 내가 무엇이 떨어졌고 뭘 더 못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소위 친명을 표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한다 의원들조차도 그냥 이재명 인기 좋으니까 거기 그냥 편승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문제입니다. 대표는 시대 정신이었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하고 정치에 접목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네. 흔히 말하는 댓글들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그중에 좋은 것을 행정이나 정치에 활용하는. 옛날에 또 트위터 시장으로 네. 얼마나 유명했어. 이게 뭐 올라오면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게 앞서간 거거든요. 사실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기존 문법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은 이렇게 돼서 배지 한두 번 달고 그렇죠. 뭐 당대표 뭐 최고위원 나가고 이런 기존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변방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걸로 성과를 만들어내서 중앙으로 온 케이스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정치 문법이 그 방식으로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선진국 방식이거든요. 지역에서 성과를 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중앙에서 시작해서 중앙에서 이제 패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 문법을 사실은 부진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시도의원들, 뭐 기초단체장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을 크고 뭐 도지사로 시도지사 잘안 대통령이 그러죠. 되는 이게 원래 그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국회의원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도의원 했다는 네. 국회의원 도전하기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아무리 잘해도. 시의원으로 출발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인재영입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무조건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일부는 불가피한데 인재영입도 해야 하는데 밑에서부터 성장했던 사람들 어떻게 키울 건지 이것도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 기존 정치인들이 빨리 깨우쳐야죠. 시민이 원하면, 네. 국민이 원하면. 자, 이 시대가 왜 이재명을 부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그 점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점을 좀 충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진짜 성장하는 정치인 같아요. 하루가 다르고요. 본인의 그 단점이라든가 이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걸 극복해 왔어요.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